아동기 행동장애 제3장 발달 과정의 영향 요인과 위험 요인 5. 사회 문화적 맥락 개관 발달은 적응적이든 부적응적이든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안에서 일어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개념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생태학적 모델이 지난 10년간 중요한 모델로 대두되었다.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청소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영향 안에 존재하며 또한 이러한 환경의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림 3-4는 지속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은 세 가지 맥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그것인데 이 각각은 자체의 구조와 기관, 가치, 규칙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의 화살표는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또래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또한 또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또래들은 다시 부모와 학교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중앙의 맥락들, 내부에 있는 원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영역의 중요성과 특징은 개인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것의 한 예는 가족의 영향이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문화적 영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선택된 측면들을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6. 가족 맥락, 이혼 및 학대 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모든 사회에서 아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영향은 발달 유연성이 높은 아동기에 가장 크지만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가족은 아동과 일상적,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보다 원심에 있는 맥락들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족의 애착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구조와 역할, 경제 상태, 태도와 가치는 정상행동과 문제행동이 발달하는 중요한 맥락을 구성한다. 연구 결과는 가족이 복잡하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과 한 부모 사이의 관계는 다른 부모의 행복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두 부모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부모만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도 부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부모-아동 관계가 대칭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모는 아동이 발달하는 장면을 선택하고 물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며 물리적 통제를 가할 뿐 아니라 아동보다 힘도 세고 더 많이 한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족 체계 내의 영향력은 대단히 복잡할 수 있다. 1.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은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애착의 질과 그것이 아동의 이후 행동과 적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지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또한 부모가 자녀를 다루고 관리하는 특징적 방식에 관한 연구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 흔히 양육 방식으로 일컬어지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차원은 통제 혹은 요구의 정도이며 다른 차원은 수용 혹은 애정의 정도이다. 그림 3-5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두 차원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특성은 각각의 양육 방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양육 방식은 가장 바람직한 아동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규칙을 세우며 자녀가 그 규칙을 따를 것을 기대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결과를 제시하며 동시에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아동의 요구를 배려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친사회적이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자녀는 철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격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다. 관대한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의존적이고 책임감도 부족한 경향이 있다.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비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결과를 검토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효과적 양육 방식은 아동의 요구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한 수준에서는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수준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부모가 아동을 다루는 방식과 아동이 반응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아동의 특성, 가족 간의 관계 및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세 번째 쟁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은 이론가와 연구자들로부터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며 아동의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때로는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증가해왔다. 일차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할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반면 아버지도 자녀를 보살피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아동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독립성과 경쟁을 격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상호작용의 질도 가족 내에서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쟁점은 부모의 양육 행동 분석이 문화와 상황에 걸쳐 얼마나 유지되는지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권위적인 양육 방식은 문화적 가치가 미국의 주류 문화와 다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즉, 부모의 지시나 보호가 많이 필요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이 이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 행동에 대한 분석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족 구조의 변화, 이혼.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은 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미국과 그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가족 구조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아동이 복합 가족 속에서 살고 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국제 입양도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편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7개 인종 집단 모두에서 현저하게 증가해왔다. 편부모 가정은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의 31%를 차지하며 이 중 5분의 1은 편부 가정이다. 이런 비전통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대부분 잘 자라고 있지만 일부 집단은 정서 문제와 행동 문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이혼율은 1970에서 1981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수의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 수치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많은 아동이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어떤 아동은 이혼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는 가정에 살면서 주기적인 별거와 불화를 겪고 있다. 다른 아동은 한 번 이상의 이혼을 경험한다. 이혼과 그 후의 가족 구조의 변화는 정지된 사건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가족적 이행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적응 문제를 발달시킬 위험이 더 높다. 여러 차례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더 큰 위험에 놓여 있다. 적응의 어려움은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동은 학업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불복종 같은 행동 문제, 불안,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적 유능감,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보이며 아울러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업을 구하지 않으며 어린 나이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 혼전의 자녀를 갖게 되거나 비행과 약물 사용을 하고 반사회적 또래와 어울리기 쉽다. 이혼이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나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아동 청소년과 적응에 있어서 항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 중 대부분은 정상 범위의 발달과 기능을 나타내며 또한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혼을 통해 어떤 아동과 청소년은 갈등이 심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적고 보다 지지적인 환경으로 옮겨가는 아동과 청소년, 특히 여아들은 실제로 뛰어난 유능감을 발달시킬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일부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적응 문제의 임상적 심각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적응 문제를 발달시키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에 놓이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헤더링턴과 동료들은 서로 관련되는 위험 요인에 근거하여 이온 재혼과 아동의 발달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림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온 재혼의 이행 과정에서 많은 영향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복잡성에 더하여 이행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아동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발달 과업 또한 변화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유럽계 미국인 가정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종과 문화적 영향 역시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요인이다. 이런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혼, 재혼의 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혼 과정의 중심적 측면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특히 두 부모의 관계이다. 실제로 이혼 전 부부 불화의 정도는 아동의 적응에 대한 1차적 영향 요인으로 간주된다. 높은 수준의 부부 갈등은 특히 폭력이 관여될 때 더욱더 문제가 된다.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의 지속적인 관계, 각 부모와 아동의 관계, 그리고 각 부모와 미래의 계부모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가족 이행 과정에 기여한다. 이혼의 영향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구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적응을 보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부모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남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 부모의 부재의 영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족 관계의 질 그리고 아동의 성별 같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다. 나아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어서 문화와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확대 가족은 미국의 유럽계 백인 가족보다 흑인 가족에게 더 많으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지들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관계망도 흑인 가족에게 더 많다. 이혼전의 개인적 요인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특성은 일부 부모들을 부부 불화와 여러 차례의 이혼, 재혼 이행을 경험할 위험을 놓이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요인은 여러 이행 과정에 대처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험에 놓이게 한다. 또한 아동의 이전 행동 문제 수준도 이혼 혹은 재혼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기존의 적응 수준을 고려할 때 이혼, 재혼 이행으로 인한 아동들 간의 차이는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부모 개인의 위험 요인과 아동 개인의 위험 요인이 이혼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매우 복잡하다. 예컨대 아동의 이전 적응 수준은 부분적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만든 부모의 부부 불화와 갈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까다로운 아이의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이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혼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와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의 문제는 공통된 유전적 영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유된 유전인자가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과 자녀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다른 개인적 특성도 이혼, 재혼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은 이혼, 재혼으로 인한 혼란에 더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모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태도와 이혼, 재혼에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기 쉽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녀의 성별도 이혼, 재혼 이용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재혼을 할 때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과거보다 덜 두드러지며 일관적이지도 않다.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 방법의 향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혼 후 양육과 방문 계획의 변화는 아버지의 참여를 더욱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의 영향은 연구에 따른 적응의 측면, 성별에 따른 발달 양상의 차이, 이혼, 재혼 시기 등의 여러 변인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 갖는 역할은 매우 복잡하다. 인종에 따른 차이도 또 다른 영향 변인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에서는 흑인 청소년이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복합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쉽다고 주장한다.
맥라나항과 샌데펄은 흑인 청소년들이 자원도 부족하고 사회적 통제도 잘 되지 않는 이웃에서 살기 쉽기 때문에 수입의 증가, 감독, 계보에 의해 제공되는 역할 모델은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혼은 또한 그 밖의 지역적인 변화들을 가져온다.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 변화와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이혼 후 양육을 책임 맡은 어머니와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많은 가정이 빈곤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낮은 생활 수준과 경제적 불안정은 위험한 이웃에서 살게 되거나 열악한 학교에 다니게 되는 조건과 연결되며 이러한 조건은 아동과 청소년을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만든다.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분노, 우울, 외로움, 불안 등도 영향을 미친다. 이혼 후의 상황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이 가족의 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매개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심리적 고통은 역기능적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양육 방식을 방해할 수 있다. 3. 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와 가족의 극단적인 영향을 대표한다. 따라서 학대는 광범위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킨다. 아동학대는 아마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계속 있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별히 영향을 미친 것은 소아과 의사인 헨리 케파와 동료들이 쓴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매맞은 아동 증후군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들의 노력은 소아과 클리닉에서 사고로 인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많은 아동들을 보고 놀란 것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다. 1970년이 되기까지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아동학대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1974년 미국의 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각 주 정부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 이후 아동학대 문제는 중요한 대중적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연구자와 전문가의 관심도 증가해왔다. 불행히도 문제의 규모는 엄청나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1998년 한 해 동안 아동 1000명당 12명에서 13명꼴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의 25%는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 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와 방임은 심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지 않다. 시체티와 만리가 설명하였듯이 일치된 학대의 정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학대는 연구자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정의한 법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용인될 만한 부모의 훈육 방식과 학대를 구분해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용인되는 훈육과 학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학대를 행위와 가해자의 측면에서 정의해야 하는지 혹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의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만일 자녀가 상해를 입었으나 부모가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것이 학대인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의에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연구기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의는 재판정에서 부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외연적인 신체적 증상만을 강조하는 정의는 의료진의 요구는 만족시킬 수 있으나 심리적 결과를 과소평가한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체적 공격이나 심각한 상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해온 법적 정의는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 행위와 방임의 행위, 즉 양육과 보호의 실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공격과 함께 방임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헌에는 4가지 유형의 전형적인 학대가 기술되어 있다. 이 네 유형이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이 4가지 유형의 학대에 대한 정의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4 주요 학대 형태의 정의, 신체적 학대. 아동의 상하망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범법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학대의 예에는 발로 차기, 깨물기, 흔들기, 칼로 찌르기, 주먹으로 때리기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훈육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길 경우에는 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 성적 학대.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성기 삽입, 성기 접촉을 동반한 희롱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범법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또한 성적 착취와 아동을 대상으로 포르노 영화나 사진을 찍는 것도 포함된다. 방임,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방임 행위로 건강관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 음식과 의복, 주거, 애정과 관심 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부적절한 감독 혹은 유기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모두에 해당된다. 정서적 학대, 아동을 거부하거나 고립시키고 위협하며 무시하고 부도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법 및 방임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의 예로는 강금, 언어적 학대, 잠을 못 자게 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아동을 가정 내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 아동을 약물 남용이나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는 것, 심리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것, 아동에게 해 또는 잠재적 해를 가져오는 무관심 등이다.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의 중요한 한 요소는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그림 3-8은 1998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발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사례의 54%는 방임이었으며 23%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결과는 보다 가시적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학대보다 발견되기가 쉽다. 신체적 학대의 결과로 인해 아동이 겪는 상해의 성격과 심각성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상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심각한 형태의 훈육과 신체 처벌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신체적 학대는 다른 형태의 학대와는 다른 범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독립된 학대로 경험할 가능성은 적다.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란 성인과 아동 혹은 청소년 사이에 발생하는 성적 경험을 의미하며 혹은 포르노 영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문제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통계 자료는 성적 학대가 전체 아동 학대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아의 성적 학대는 남아들에 대한 학대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성적 학대는 학대의 시작 연령, 1차적 가해자의 신분, 가해자의 수, 학대의 심각성, 그리고 학대가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수반하였는지의 여부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흔한 형태의 아동학대인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를 방임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특히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나 문화의 가치에 민감해야 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방임에는 신체적 요구, 건강보호, 보호 혹은 물리적 주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며 아동을 유기하거나 부적절하게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방임은 또한 학교를 반복적으로 빠지게 하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요구에 무관심하여 아동의 교육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아동의 정서적 요구도 방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방임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여기에는 적절한 심리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폭력이나 약물 사용 같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는 아마도 정의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며 논란의 여지도 많다. 학대적 행동과 해로운 결과를 판단하는 데는 항상 사회와 지역사회의 기준이 작용한다. 적절한 양육 방식과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결과에 대한 기준의 차이는 특히 심리적 학대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기초적 정서 요구를 방해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지속적이며 극단적인 행위 혹은 방임으로 정의된다. 정서적 학대는 모든 학대와 방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학대가 갖는 포괄적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2.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대에 대한 개념화에서는 이 문제의 결정 요인들이 복잡하며 여러 가지이며 또한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학대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과정, 사회 문화적 영향. 마지막 범주에는 가장 가까운 사회적 환경과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 모두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체적 요인을 다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학대를 가져오는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형태의 학대로 이어지는 다중 경로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나 부모 대리인이 학대의 가해자이다. 어린 나이에 주로 10대의 가족, 자신의 가족을 이끌기 시작한 부모들이 가해자이기 쉽다. 이 결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양육기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대 부모들이 나타내는 가장 전반적인 문제는 양육기술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학대 부모들은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상호작용 자체도 적고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훈육 기술을 사용하며 자녀를 훈육할 때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모들은 또한 자녀 양육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발달상 적합한 행동에 대해 부적절한 기대를 하며 유아가 우는 것 같은 보편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릇된 행동에 대한 자녀의 동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 부모의 다른 특성도 주목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충동적 행동 억제의 어려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고립, 정서적 증상과 기분 변화,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된다. 높은 비율의 약물 남용도 보고되어 있다. 이런 요인들은 학대적이고 방임적인 상호작용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인들의 일부이며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경험의 일부이다. 학대의 세대 간 전이도 연구되어 왔다. 카우프만과 지그러는 문헌 고찰을 통해 학대가 학대 부모의 배경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또한 학대 경험이 없는 많은 부모들도 학대 부모가 되며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들 중에서 학대를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모든 형태의 학대에 근거할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25에서 30%가 성인이 되어 학대 부모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지각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학대 아동의 대다수는 세대 간 순환 사이클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대 간에 전달되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대 간에 전달되는 것은 학대 자체라기보다는 부모의 반응 방식, 기술 부족, 그리고 양육과 대인관계의 각본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험에 놓이게 만든다. 그리고 추가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은 학대 부모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동의 특성이 학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대받을 위험이 큰 아동과 청소년은 행동 문제와 신체 문제를 보이며 부모의 특성 및 가족 스트레스와 역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 양식을 보인다고 한다. 아동의 연령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자주 울거나 짜증나는 울음소리를 가진 유아들은 부모의 학대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반항적으로 지각되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심리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학대는 또한 더 큰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잉글리시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학대 및 방임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결핍을 경험하는 가족들 대다수는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대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요인들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원의 감소와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가족과 아동을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만든다. 특히 방임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빈곤과 학대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서로 관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낮은 대인관계 기술과 문제 해결 기술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문제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 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빈 등은 빈곤이 흑인 지역보다 백인 지역의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빈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두 지역에서 발견된 사회적 관계의 질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원, 학대 가족은 학대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학대의 결과. 학대는 기초적인 발달 과정을 파괴한다.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가 감소되고 안정된 애착의 형성이 파괴됨으로써 여러 영역의 발달이 방해를 받는다. 또한 학대 과정은 긍정적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증가시킨다. 어린 시절의 학대는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의 기능 장애,
신경 전달 시스템의 이상, 뇌 부위의 구조적 및 기능적 이상 같은 신경 생물학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이와 같은 신경 생물학적 변화는 나중에 제공되는 환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는 학대와 신경 생물학적 결과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초기 발달의 모든 영역과 나중에 다양한 적응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문제는 다양한 심리적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심각할 수도 있다. 학대의 영향은 또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9에 제시된 모형은 여러 발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은 또한 학대가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다중 결과론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 가슴 아픈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학대 아동은 유능한 개인으로 발달하며 학대의 측면에서도 적응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그림 3-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라 유아기, 애착 장애, 이후 내재화 장애, 분리 불안 장애, 경미한 우울증, 만성적 PTSD 주요 우울 장애, 이후 외연화 장애, ADHD 반항성 장애, 자살 시도, 이후 인지적 및 학습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증상, 낮은 학업 수행, 청소년기까지 품행 장애, 알코올 및 남용 장애, 성인기까지 성격 장애,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위험의 증가. 일반적으로 학대의 영향은 다양한 정상 발달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결과는 학대의 유형, 발달 시기, 그리고 성별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조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은 다양한 맥락들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대의 유형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는 치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